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반데르발스 폴스라고 하는 요 반데르발스 인력으로도 알려져 있는 요 화결합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두 개의 원자들이 매우 가까이 위치했을 때 이제 발생하는 인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전자들이 궤도를 무작위로 막 돌고 있는데 순간순간에 이제 막 변할 거 아니에요, 전자들이. 그러다가 아주 짧은 순간이긴 하나 순간적으로 두 개의 원자들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 근접을 하게 되면은 한쪽은, 그러니까 확률상으로 한쪽 원자는 전자가 멀리 떨어져 있고 한쪽 원자는 전자가 그쪽이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러면 상대적인 부분적인 전하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전자는 이제 무작위로 움직이면서 불균등하게 분포를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이 거리 자체가 가깝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쪽은 갑자기 순간적으로 전자가 여기에 근접을 하고 이쪽 원자는 전자가 이쪽에 가 있으니까 이쪽에 서로 간에 인력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을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힘이니까 이것을 이제 반데르발스, 그분이 아마 이것을 처음으로 발견했나 보죠. 이러한 순간적인 그러한 부분적인 전하 차이가 발생해서 이루어지는 이것을 우리는 순간적인 쌍극자 모먼트, 이 다이폴 모먼트라고 영어로 해서 아마 이것을 인스턴트 다이폴 또는 템포러리 다이폴 모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끌리는 힘이 서로 항시적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모든 원자들이 이렇게 반데르발스 자기들이 서로 가까이 서로 근접하기만 하면 반데르발스 인력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이 반데르발스 인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 중요한 조건이 이 접근성입니다. 두 분자 또는 두 원자나 분자가 서로 매우 가까이 접근을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 한 10옹스트롬 정도의 거리 정도로 떨어져 있는 두 원자 또는 분자 간에는 반데르발스 인력이 거의 존재하지 못한다고, 이 거리가 너무 멀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들이 반을 근접을 해서 서로 가까이 가서 이제 두 거리가 약 5옹스트롬 정도 되면은 이제 반데르발스 인력이 나름대로 반데르발스 인력에 관한 매우 강한 인력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어느 정도 가까이 사람 사이의 친밀도라는 것도 비유를 들 수가 있겠는데, 어느 정도 가까이 이렇게 근접하게 되면 어느 친밀도가 이제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는, 너무 가까이 두 개 붙게 되면 거부감이 일어나는 것처럼 반데르발스의 반발력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경우가, 이제 이것이 아마 최저 거리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가까이 가게 되면 이제 서로 튕겨나가는, 이건 왜 그럴까요? 이제는 두 개의 전자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두 개의 전자가 가까이 이제 서로 근접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서로 같은 전하끼리 이제 튕겨나가는 힘이 발생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참 아주 적당히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런 게 세상에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으나 엄연히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분자 간의 인력이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똑같은 분자라고 해도 혹시 이제 서로 간에 근접하는 상호 표면적이라는 게 커질수록 요 표면적이 커지는 것을 상보적인 표면적이 커진다라고도 우리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 표면적이 이렇게 서로 상대적으로 커질 수도 있겠으나 이렇게 서로 보완하는 모양을 서로 보완하는 이런 모양 역시 상보적인 이런 표면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역시 면적이 크면 클수록 반데르발스 인력을 발생시키는 표면적이 커질 테니까 전체적으로 마치 수소 결합의 벨크로 역할을 하는 것과 비슷하게 역시 훨씬 더 높은 강력한 표면적이 훨씬 더 강력한 반데르발스 인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예를 들자면은 같은 거의 비슷한 분자, 그러니까 이제 탄소와 이제 수소 개수를 가지고 있는 같은 물질이지만 그들이 배열되어 있는 방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니오펜틴이라고 하는 물질은 구조상 이렇게 두 개의 니오펜틴 물질들을 서로 가까이 근접시켰을 때 서로 간에 상대적인 이 상호작용 표면적이 이 정도밖에는 되지 않고 다만 같은 동일한 그 분자 식을 가지고 있는 이 펜틴, N-펜테인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로 간에 인접한 표면적이 이렇게 훨씬 더 확장될 수가 있을 때 이들의 반데르발스 인력이 상대적으로 어떤 크기인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일링 포인트라고 해서 이들이 증발되는 온도가 훨씬 높으면 높을수록 이들의 분자 간의 이런 인력을 떼어내기가 훨씬 어렵다는 얘기죠. 이들 간에는 어떤 무슨 이온 결합이 있을 여지도 없고 수소 결합이 발생할 여지도 없는 그런 분자들 사이에 이들 사이에 이 간격을 떨어서 기체화시킬 수 있는 기체화시키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분자의 힘이라는 것은 반데르발스 인력이라는 얘기인데 그 반데르발스 인력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러한 실험적 사실로 우리는 표면적이 크면 클수록 서로 간에 상호작용하는 표면적이 크면 클수록 훨씬 더 큰 반데르발스 인력이 그들 사이에서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언급한 얘기지만 그래서 상보성 표면이라고 하는 이러한 complementary 표면을 형성하는 두 분자 사이에서 매우 원활하게 발생을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개 서로 이제 표면적 이제 CH3 메틸 그룹이 여기 이쪽에 있고 이쪽은 벤젠 고리를 이루고 있는 두 개가 서로 이제 가까이 근접을 했을 때 그것이 가까이 근접을 했을 때 분자 구조의 모델링이 왼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인데 이들 간에는 서로 물론 일정한 상보적인 표면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 그래서 반데르발스 인력이 여기서 당연히 물론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어떤 일정 크기의 반데르발스 인력이 당연히 존재를 하고 더 나아가서 훨씬 더 강력한 반데르발스 인력은 이 두 개의 벤젠 고리가 이렇게 이러한 형태로 맞닥뜨려 있을 경우에는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상보성 표면이 서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들 간의 반데르발스 인력은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반데르발스 인력 자체의 크기는 사실은 수소 결합보다도 이는 더 약한 결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자 간의 상호작용에 의존한 여러 생물학적 활동에 아주 없어서는 안 되는 예를 들면 단백질 구조를 형성하는 경우라든가 또는 아주 여기서 이제 요즘 특히 화두로 뜨고 있는 항원 항체 간의 서로 결합이라든가 효소가 기질과의 결합을 했을 때 그 효소의 활성부에 안에 기질이 들어갔을 때 서로 간의 안정적인 특이적인 결합을 하는 경우도 물론 반데르발스 인력 혼자만의 이제 힘은 아니고 수소 결합이라든가 또는 이온 결합이라든가 뭐 하는 그런 결합들이 다 같이 많은 경우에 같이 공동으로 참여를 해서 이것을 이루는 것이지만 어쨌든 공이
이 반데르발스 인력이 매우 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또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항원 항체 길이에 지금 결합을 하는 이것이 아마 항체의 어떤 특정 모델링이 아닐까 싶고, 이것은 그것과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항원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이제 분자 구조를 우리가 이제 나타낼 때 모델로서 이런 리본 또는 스페이스 필링 모델이라고 해서 두 개의 상대적인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두 경우 다, 그래서 특히 항체와 항원 사이의 이런 상호작용에는 반데르발스 인력이 큰 힘을 발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 이에 관해서 아주 재미있는 현상은 도마뱀 중에서 객거 도마뱀이라는 도마뱀이 있는데, 이 도마뱀이 무엇으로 유명하냐면은 아주 매끈한 유리벽이 수직으로 있으면 이거를 마치 여기에 흡착기라도 달렸듯이 착착착착착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신기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이 도마뱀이 수직 벽 위로 딛고 올라가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이 게코 도마뱀의 발바닥 표면이 아주 훨씬 더 굴곡을 표면적을 훨씬 늘려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서 이들과 순간적으로 유리병 면간에 튼튼한 확실한 상호 표면적을 형성을 해서 반데르발스 인력을 이제 발생시켜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제 하는 것이 알려진 것이죠. 그래서 이 객거 도마뱀의 발바닥을 훨씬 더 자세하게 현미경 식으로 뜯어보면 이렇게 훨씬 더 표면적이 증가될 수 있게끔 제 압력을 딱 가했을 때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반데르발스 인력이고, 중요한 점은 그러니까 매우 약하면서 그것이 있을까 말까 한 인력이나 매우 중요하게 생물학에서 활용이 되는 힘이다, 화학결합이다. 또 한 가지는 마치 공유결합이라든가 이온결합처럼 어떤 특정한 선택된 분자들 간 사이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누구든지 일정한 거리와 일정한 이런 상호작용 표면만 제공이 되면 누구든지 다 발생시킬 수 있는 힘이다라는 것이 특이적인 점이겠죠. 소수성 인력 또는 소수성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말로는 이제 소수성 인력이라고, 이제 소수성 결합 또는 소수성 인력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것은 하이드로포빅 인터액션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수성 상호작용이라고만 해야지, 이것을 어떤 화학결합을 의미하는 소수성 인력이라든가 또 소수성 결합이라든가 사실은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인데, 어쨌든 이것의 정체는 무엇이냐? 자, 이 모든 물질들의, 특히 생물학에서 생명과 관련된 제반 물질들은, 분자 물질들은 수용액 상태에서 물에서 존재해야 됩니다. 인체만 해도 70% 이상이 물이고, 어떤 화학 반응이 이루어지는 것도 이제 수용액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 현실인데, 그랬을 때 그러면 분자는 항상, 어떤 특정한 분자는 항상 물하고의 자기의 관계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자가 있을 때, 특히 분자가 클수록, 단백질이라든가 하는 그런 큰 거대 고분자 물질들일수록 여러 가지 다양한 표면이 존재하는데, 그들 중에서 특별한 소수성 부위들이, 물과 접촉을 싫어하는 소수성 부위라는 얘기는 비극성이라는 얘기죠. 이쪽 부위들은 비극성 부위라면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 소수성 비극성 부위들이 물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로, 그러니까 웅크르게 되는 거죠. 응집하려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친수성 물질, 하이드로필릭한 친수성 물질들은 이와 같이
친수성 물질, 이게 보통 이런 분자 모델에서 까만색 볼은 탄소를 얘기하고 빨간색 볼은 산소를 얘기해서 이건 CO2라는 얘기인데, 이거 나름 극성을, 왜? 극성 공유랍을 띄고 있잖아요. 산소와 탄소가 이게 뭐게 되면.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극성 공유, 극성 물질이란 말입니다. 파셜, 부분 전하가 이렇게 나타내고 있듯이. 그러면 이들은 이미 극성을 띠고 있는 물 분자들과 있을 때 서로 간에, 서로 물들이 이제 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둘러싸게 되는 거죠. 그와는 반면에 소수성, 하이드로포빅한 소수성 물질들은, 여기에 있는 CH4는 메탄 같은 경우가 되겠죠. 이들은 비극성 공유결합을 이루어진 소수성 물질이기 때문에 물과의 접촉을 매우 꺼려하게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물과 잘 어울리지 않게 되는 거죠. 물에 안 녹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들의 엔트로피를 가장 안정적인,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하게 되는 모든 물질들의 화학 반응이라든가 행동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언제나 가는 이유가 에너지 준위상 가장 안정적인, 가장 낮은 에너지 준위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이들이 그렇게 그것을 도달할 수 있는 하나의 유일한 방법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뭉쳐 있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스크럼을 짜게 되는 거죠.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친수성 물질, 예를 들어서 물과 같은 이런 친수성 물질들을 적으로 인식하면서, 이것이 바로 소수성 상호작용을 유발하는 이제 원동력이 되는 거죠. 자기들끼리 뭉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또 하나의 다른 그림으로 이것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거대한 분자들이 있을 때 이 표면이 이렇게, 이 표면이 소수성 표면이라고 합시다. 이들 간에는 친수성 표면도 있을 것이고, 친수성 표면은 어떻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할까요? 이들 부위가 예를 들어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될 수 있는 친수성 표면이고, 특별히 소수성 표면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소수성 표면들끼리 물 환경, 수용액 환경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근접하게 뭉쳐야만이 그들 간의 소수성 표면과 물과의 접촉을 최대한으로 극소화시킬 수가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는 소수성 상호작용이 발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소수성 상호작용이 사실은 우리 세포막 형성에서 매우 중요한 요 인지질 이중층이라는 것을 형성을 하게 되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이미 몇 번을 봤지만, 그 다음에 단백질의 3차원 구조가 저절로 자발적인 형성이 되는 이유도 이러한 소수성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단백질이 이렇게 딱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아미노산들의 조립에 의해서 단백질 하나가 탄생을 했을 때, 당연히 단백질은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아미노산들이 전부 이렇게 집합체니까 분명히 물과의 접촉을 극히 꺼려하는 소수성 부위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럼 그 소수성 부위는, 이 모든 것은 단백질의 탄생은 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수성 부위, 여기가 소수성 부위라고 칩시다. 그러면 웅크리게 되는 거죠. 물의 접촉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 웅크리게 되는 그것을 이제 단백질이 접힌다라고 얘기해요. 이 단백질 접힘이 자연적으로 일단 1차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소수성 부위들이 안으로, 내부로, 소수성 부위들이 단백질 구조의 안쪽으로, 내부로 이제 접혀 들어가고, 그 결과로 바깥쪽에는 친수성 부위들이 표면에, 그래서 이들이 그 물들과의 그런 상호작용을 전담하고, 그렇게 되는 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단백질이 저절로 구조가 이러한 단백질 접힘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서 소수성 부위에서 일단 먼저 그렇게 단백질이 일단 이렇게 긴 무슨 호스처럼 생긴 아미노산들로 이루어진 단백질이 이렇게 있을 때,
첫 번째 단백질의 1차 모습이 이제 그렇게 이제 모습이 1차 모습이라고 하면 안 되겠고 단백질의 3차 구조 자체가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건데 형성이 됐다가도 그것은 언제든지 이제 해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소수성 상호작용에 의해서 여기 보이는 이 하이드로포빅 인터액션이라고 이렇게 칩시다. 요 소수성 지금 이것이 왜 하이드로포빅 인터액션? 메틸 그룹 소수성 메틸 그룹 두 개의 메틸 그룹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쳐서 이 두 부위를 인접한 이 두 부위가 이렇게 가까이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소수성 상호작용의 근원인데 근데 문제는 이들 간에 어떤 화학적인 결합이 존재하느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수소결합처럼 여기 이제 멀리 떨어진 두 부위가 수소결합에 의해서 이렇게 또 수소결합에 의해서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수소결합은 일종의 전기적인 끌림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시키는 화학결합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인데 또 이 두 부위가 이온 결합에 의해서 이렇게 한쪽의 이온과 또 다른 쪽의 이온끼리 서로 진짜로 전기적으로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하나의 실제적인 결합인데 근데 문제는 소수성 인터액션 이것은 어떤 이 소수성 부위라고 자기들끼리 뭉치는 것은 물과의 접촉을 배제하기 위해서 일단은 1차적으로 발생을 했다고 쳐주나 그것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힘은 아니거든요. 어떤 화학적인 결합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상호작용일 뿐이지. 그런데 일단 자기들끼리 이렇게 가까이 했을 때 그것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힘은 뭐겠어요? 어디서 이거 많이 본 것 같죠? CH3, CH3들끼리 이렇게 가까이 붙게 되면은 자기들끼리 어떤 일종의 상보적인 표면이 형성되니까 무엇이 발생을 한다고? 여기서 반데르발스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단백질의 3차 구조 같은 것을 형성하는 여러 가지 화학 결합을 보기로서 보여줄 때 어떤 교과서에서는 이것을 소수성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소수성 결합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교과서에서는 이것을 반데르발스 인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가 맞는 거야? 둘 다 맞는데 소수성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먼저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은 맞으나 그것을 유지를 시킬 때는 그래서 처음에 형성이 된 소수성 상호작용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거기에 그것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힘은 반데르발스 인력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데르발스 인력과 소수성 상호작용 간의 하나의 특별한 관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반데르발스 인력은 소수성 상호작용에 의해서 가까이 있게 된 어떤 두 부위를 계속적으로 이제 유지시켜주는 실제적인 화학결합 힘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이 그림에서도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들이 서로 처음에 가까이 있게 하는 것은 소수성 상호작용이나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에 반데르발스 포스 또는 반데르발스 인터액션이 들어가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소수성 상호작용은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소수성 부위들끼리는 자기들끼리 뭉치게 되는 것인데 많은 경우에 이제 이 여러 가지 병들이 있어요. 돌연변이 단백질 자체가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해서 단백질이 구조가 변성이 되는 그런 돌연변이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원래 정상적으로 단백질이 접힘이 이루어지려면은 소수성 부위는 전부 안쪽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소수성 부위가 이런 구조 때문에 소수성 부위가 노출이 됩니다. 그럼 이 노출된 소수성 부위는 물과 직접적인 이제 접촉을 자기가 감내를 해야 되는데 그것만은 자기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럼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들은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물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뭉쳐야 되겠죠.
그럼 자기들끼리 그 소수성 부위가 노출된 단백질끼리 자기들끼리 뭉치면 이것들이 바로 단백질이 그냥 꾸역꾸역 고구마 되는 거죠. 꾸역꾸역 응집이 되어버리는 것은 원래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될 단백질들이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서 침전이 돼서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이러한 이 겸상 적혈구 빈혈증 같은 히모글로빈 단백질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겸상 적혈구 빈혈증에 의해서 적혈구 자체의 모양이 이렇게 완전히 희한하게 뒤틀려 버린 그런 적혈구들이 정상적인 적혈구와 함께 여기 보이는 실제적인 전자현미경 사진일 것 같은데 여기에는 이제 백혈구가 이렇게 보이고요. 이렇게 이런 모양의 적혈구가 발생하는 이유 자체가 이미 단백질의 구조 자체가 헤모글로빈 단백질의 구조가 변형이 되어가지고서 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이 동글동글이거든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의 소수성 부위가 여기에 소수성 부위가 하이드로포 파트가 여기 이렇게 노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노출된 부위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어쩔 수 없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상호작용을 이렇게 하게 돼서 뭉치는 것이죠. 에그리게이트를 것을. 그럼 이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래서 이들이 뭉쳐 있게 되는 그들만을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는 적혈구니까 나중에 적혈구가 이제 성숙하게 되면 그러니까 적혈구의 모습까지도 이렇게 휘어져서 이상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겸상 적혈구 빈혈증에만 이러한 현상, 소수성 부위가 노출된 단백질들의 비정상적인 구조를 가진 단백질들이 응집되는 것이 비단 여기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실은 당뇨라든가 파킨슨 병, 그 다음에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이러한 것들의 전부 다 이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이 사실은 어떤 특정 단백질들의 이러한 응집 현상에 의해서 모든 것이 아주 엉망이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에서 이거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단백질들이 구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잘못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이해를 하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심지어 일반 생물학 수준에서도 이런 것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모든 게 우리가 필요한 화학 결합에 대해서 이미 살펴보는 것이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가 화학 결합을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화학 결합을 살펴보아야만 되는 이유는 그 다음에 훨씬 더 중요한 이 생물학적 고분자 물질, 특히 이 네 가지 종류의 생물학적 고분자 물질을 살펴보고 그들의 특성 및 그들의 특이적인 기능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일단 두 가지 종류를 먼저 챕터 2에서는 두 가지 종류만, 그러니까 탄수화물과 지질만을 먼저 완성시키고 다음 3장에 넘어가서 핵산과 단백질을 이제 연이어서 완성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제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정리를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강의 자료에 가지고 있는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결합력 자체가 이렇게 이온 결합은 물론 가장 강력한 결합이고, 결합 에너지 자체가 이온 결합이 가장 강력하더니 공유 결합이 가장 강력한 결합이고, 그래서 결합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그래서 50에서 10 정도의 킬로칼로리 퍼 몰이라는, 그러니까 이것은 형성시키기도 쉽지 않지만 한번 이렇게 결성을 시켜 놓으면 떼어내기도 쉽죠. 그래서 이런 공유 결합을 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고분자 물질을 이제 다음 곧바로 연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생물학적 고분자 물질을 만드는 데는 당연히 공유 결합을 사용을 해서 이제 그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이온 결합, 수소 결합, 소수성 상호작용, 무슨 뭐 반데르발스 같은 것들은 결합. 여기서 소수성 상호작용의 결합 에너지라는 게 사실은 이것이 반데르발스 결합과 이렇게 비슷한 이유 자체가 소수성 상호작용 자체를 유지시키는 결합 그 자체는 반데르발스 결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생물학적 고분자 물질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사안 하나가, 자, 예를 들어서 이 이온 결합, 수소 결합, 소수성 상호작용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효소와 기질의 상호작용 같은 거, 수용체, 리간드 결합, 무슨 항체, 항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결합을 할 때, 상호작용할 때 공유 결합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DNA 두 개의 이중사슬, DNA 이중사슬, 상보 결합으로 이루어졌다는 DNA 이중사슬의 결합, DNA와 DNA 간, 또는 심지어 DNA와 RNA 간에도 이렇게 그런 식으로 결합. 이런 것들이 생명체를 유지하는 생명 유지 활동에 매우 필수적인 이런 상호작용들인데, 화학결합이라면 화학결합일까? 여기에 공유결합이 들어가는 일은 하나도 없죠. 이들은 전부 다 이들 중에 섞어찌개를 하거나 이들 중에 하나가 전담을 해서 이러한 상호작용을 유지를 하는 것인데, 이거 왜 그럴까? 다시 말해서 만약에 우리가 항체 항원 반응에서 이러한 수소결합이라든가 또는 뭐 반데르발스 결합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 안 하고 공유결합을 주로 이제 해가지고서 항체 항원 결합을 이루었다. 항체 항원 같은 결합에는 이것이 좀 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왜냐하면 일단 한번 결합을 해놓으면 절대 안 떨어지는 결합이 만들어질 테니까. 그러면 항원으로 인식된 이놈들은 어디 가서 도망가지 못할 테니까, 결합력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기서 뭐 델타 플러스 변이 같은 것들이 이제 기껏 항체를 만들어 놨더니 그 항원으로 인식하는 그 부위가 변해가지고서 이제 미끄러진다는 얘기죠. 못 찍는다는 얘기지. 근데 이것이 공유결합이었다면은 그런 게 어딨어 이놈의 자식아 하고 그대로 꼭 붙어 낼 테니까 훨씬 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나, 심지어 그런 경우에도 처음에 그 결합을 만들어내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합 에너지가 훨씬 크면 그만큼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우리가 안 가지고 있겠죠, 지금. 그 오랜 세월의 진화 과정은. 그래서 이런 효소 기질, 수용체 리간드, 특히 뭐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것들이 화학적으로 약한 결합이 아닌 튼튼한, 강력한 공유 결합을 사용해서 했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이렇게 살아있지 못할 거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러면 그 효소 기질이 공유 결합이었다면 일단 효소 기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기질이 빨리빨리 순환이, 마치 스타벅스에서 테이블 순환이 빨리 돼야 그 스타벅스가 안 망하지. 근데 와서 한 녀석이 와서 죽치고 5시간 동안 커피 한 잔 시켜놓고 5시간 동안 계속 노트북 갖고 보고 있으면 스타벅스 망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전환이 되고 나가고 또 들어오고 나가고 해야 되는 그런 스피드가 약한 화학결합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화학결합이 약하다고 해서 반드시 언제나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생물학적 고분자 물질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자꾸 이렇게 이쪽 컴퓨터를 들여다보는 이유는 요즘 계속 이렇게 문제가 발생해서 심각하게, 그래서 이제 강의 업로드가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강의 녹화를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 1시간짜리 강의를 녹화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거를 변환을 해야 되잖아요. 뭐 퍼블리시를 유튜브에 직접 하든 아니면 이것을 이제 엑스포트를 해서 변환을 하든 그 후에 이제 유튜브에다 올려놓는 건데, 아니면 하다못해 뭐
컨텐츠 메이커에 올릴 용으로 만든다. 그 변환을 하는데 갑자기 이거 1시간짜리 강의가 변환하는데 6시간이 걸립니다. 오 마이 갓. 그럼 6시간 동안에 다른 거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이거 컴퓨터가 돌아가는 거 있는 동안에 새로운 강의를 찍을 수도 없고 뭐 심지어 6시간이 뭐야? 1시간 반짜리 지난 시간에 올려놓은 1시간 반짜리 지지난 시간에 올려놓은 1시간 반짜리 강의는 8시간, 9시간, 10시간이 돼도 이렇게 끝나질 않아요. 무슨 짓을 해도 그게 뭐 때문에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이라도 타게 하기 위해서 아주 편한 방법은 아니지만 옆에다가 그래서 한 강의 지금 녹화 오늘 끝나고 난 거를 여기다 다시 또 하드드라이브 외장에다 옮겨서 이거보다 성능이 좋은 컴퓨터는 아니지만 와이프 맥에다가 옮겨서 이걸 다시 또 막 지금 막 변환이 돌아가고 아직도 4시간 남았다네 이거 변환이 돌아가는 과정에 또 다른 강의를 지금 찍고 있는 겁니다. 할 짓이 아닌데 세상에 이거 3년 전에 이 컴퓨터 500만 원 주고서 구입한 건데 왜 이러지? 고민인데 어쨌든 이제 해결이 될 기미가 보일지 모르지만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그냥 막 갈아가지고서 갈아서 해야 되는 그런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 생물학적 고분자 물질을 이제 대표적으로 자 여기에 이 그림에 동물세포 대신 식물세포를 이 하나의 예로 어떠한 방식으로 생물학적 고분자물 종류에 어떤 종류의 생물학적 고분자 물질들이 요소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잘 표현해주는 하나의 그 그림인데 역시 카프의 셀 앤 몰레큘러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그 장에서 하나 따온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4가지 대신에 5가지의 고분자 물질이 서로 다른 컬러 코딩에 의해서는 있는데 DNA와 RNA는 사실 둘 다 핵산이기 때문에 핵산이라고 하는 종류의 고분자 물질이기 때문에 4가지 종류의 고분자 물질이 지금 여기에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핵 안에 DNA, 단백질, 엽록체 안에 있는 녹말, 그래뉼, 세포벽, 이거 역시 또 탄수화물, 이거 탄수화물, 리보솜은 뭘로 되어 있느냐? 단백질과 RNA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막을 보면은 세포막은 지질과 리피드, 그 다음에 단백질이 또 이렇게 있고, 많은 식으로 이 4가지 종류의 단백질 하나, 탄수화물 하나, 그 다음에 지질 하나, 그 다음에 핵산. 그 4가지 종류의 생물학적 고분자 물질들이 요소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그림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거 문제는 이렇게 하고 있다가 또 배터리가 그 사이에 배터리가 28%밖에 안 남았네. 그러면 이 차저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갖고 돌려막기를 해야 되는데 없잖아. 환장하겠네.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물학적 고분자 물질을 좀 우스갯소리를 한번 괜히 썰렁하게 웃겨보려고 몇 년 전부터 이것을 그러니까 이 개콘이 한참 인기를 끌 때 그때 그 화면 캡처를 한 것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특성을 한마디로 대표를 하기 위해서 4가지 종류의 이런 생물학적 고분자 물질을 이들 4명의 코미디언의 특성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일단 뭐 때문에 이것을 이런 식으로 쓸데없이 썰렁한 짓을 하려고 했냐면은 단백질 이 양상국 씨가 대표하는 이 하나의 캐릭터는 특별이잖아. 특별한 캐릭터는 바로 이 단백질에서 언제나 유니크하고 특수한 기능이 단백질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홍보대사를 양상국 씨로 이제 초빙을 하고 단백질의 홍보대사를 반면에 이 핵산에 대한 홍보대사는 왜
이분 이름을 까먹었다. 미안. 이름까지 까먹고. 왜냐면 이분의 대표적인 캐릭터는요, 이 개콘에서 보링이었잖아요. 지루하고 재미없는. 핵산이라는 것은 구조적으로 그만큼 이게 보링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전혀 특이하지 않은, 그것이고, 그 나머지 두 개는 사실 어떻게 해서도 뭐, 괜히 특별히 왜 이제, 이 사람 성을 까먹었다. 경환인데, 무슨 경환이었는데, 허경환이구나. 허경환 씨가 왜 지지를 대표하느냐. 오히려 이 준현이 형이, 내가 이분을 형이라고 부를 이유는 없으나, 준현이 형이 지지를 대표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한 가지 이유는 이 고분자 물질 중에서 사실은 단위체로서 고분자 물질이 가장 사이즈가 작은 이런 유닛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쩌면 사실은 지질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지질이 가장 큰 고분자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제 크기, 안 그래도 서러운 허경환을 또 크기를 또 소환을 해서 미안. 그래서 나머지 하나는 그냥 by default로 그냥 탄수화물은 네가 해라.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단백질의 이런 특수한 성질은 바로 그들의 특수성, 구조의 특수성에서 오는 것이고, 핵산은 반면에 안정적인 그런 구조를 유지를 하나 반면에 매우 그렇게 특이한 성질이 아니라 항상 predictable한 repeating unit이라고 하는 반복적인 이런 구조가 이렇게. 다만 물론 그 중에서도 RNA의 경우는 그것에 약간 RNA가 들으면은 보링하다면 좀 섭섭해할 겁니다. RNA는 내가 한번 보여줘, 내가 얼마나 특수하게 변할 수 있는지를 모양이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으나, 자 어쨌든 그런 분자들의 고분자 물질들을 먼저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작용기라고 하는 좀 유기화학 시간에 주로 많이 나오는, 유기화학을 듣게 되면 먼저 이것부터 배우게 되죠. 펑셔널 그룹이라고 해서 몇 가지의 무슨 인산기, 무슨 기,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왜냐하면 이제 작용기가 어떤 분자에서 어떤 특정한 파트만을, 일종의 분자의 일부분인데, 그 각각의 서로 다른 작용기들은 그들의 구성, 조합에 따라서 그것에 근거한 어떤 특별한 어떤 그 분자에다가 특수한 화학적인 특성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분자에 대한 화학적 성질을 얘기를 할 때 작용기를 소환을 해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 그 무슨 카복실기가 무하고 결합을 해서 많은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미리 소개를, 이 고분자 물질의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 특성을 얘기하기에 앞서 이 작용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록 화학도는 아니고 생물학도이긴 하나 작용기를 먼저 살펴보아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OH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하이드록실기 또는 알코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코올기 또는 하이드록실기라고 얘기하는 이 OH 기록은 한국말로 이제 수산기 또는 하이드록실기라고 보통 흔히들 얘기하는 이 부분은 어떤 그 나름의 특이한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 반면에 이 알데하이드 또는 한국말로 알데히드라고 하는, 알데히드와 이 다음에 나오는 키톤이라고 하는 기는 둘 다 공통점은 탄소가 이제 산소와의 이중결합을 이루고 있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점인데, 그런데 알데하이드는 한쪽 어깨가 빠져 있는 그런, 이쪽은 수소가 오게 되는, 이쪽이 R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화학에서 배우겠지만, R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수소가 아닌 주로 탄소가 오게 되는 그런 어떤, 그걸 뭐라고 한국말로 표현을 해야 되나, 이 부분, 원소 부분을 보통 R로 우리가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R이 아닌 수소가 이제 있게 되는 것이 알데하이드기고,
키톤의 경우는 둘 다 양쪽 어깨가 둘 다 딱 받쳐주고 있는 두 개의 R 그룹이 그래서 아세톤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키톤인데 여기에 두 개가 CH3 메틸기가 요 중간에 있는 탄소 이중 결합에 딱 붙게 되는 장착을 하게 되는 그런 물질인 것이고 그 알데하이드와 키톤을 왜 우리가 여기 이제 생물학 시간에 알아야 되느냐 조금 이따가 이제 탄수화물을 보게 될 때 탄수화물을 이루는데 무슨 뭐 알도스, 키토스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특별한 이 탄수화물을 결정하는 어떤 특성에서 실제 알데하이드를 그 탄소가 포함을 하느냐, 키톤을 포함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불러서 일반 생물학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요 일반 생물학을 무사 통과하기 위해서 이거 구분할 줄 알고 알아야 되라는 건 절대 아니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외운다? 아는 것에 대해서 전혀 저는 뭐 반가워하지 않습니다만은 듣게 되니까 최소한 일반 생물학을 수강을 한 다음에 탄수화물에 대해서 뭐 나 좀 이제 탄수화물 좀 아는데 하고 하는데 갑자기 무슨 알도스가 어쩌고 키토스가 어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뭐 이건 뭐지? 라고 할까봐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알아두면 좋은 작용기. 카르복실기라고 하는 것은 반면에 탄소 이중결합을 또 갖고 있는 것은 맞나 그 다음에 여기 OH가 이제 오게 되면서 이쪽에 R 그룹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카르복실기를 또 왜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나중에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작은 부품들이 연결이 돼서 단백질을 만드는 것인데 이 아미노산을 우리가 이제 소개를 할 때 반드시 이 카복실기와 아미노기라고 하는 두 개의 작용기의 언급을 반드시 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고 아직도 4시간이네. 나 미치겠네. 배터리는 10%밖에 안 남았는데 아미노기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카복실기는 있고 아미노기는 NH2가 있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인산기, 파스페이트 그룹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핵산을 볼 때 핵산을 이루는 기본 유닛인 뉴클리오티드의 구조를 볼 때 인산기가 언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인이 중간에 있으면서 산소 4개가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인산기가 그것 때문에 여기에 있는 두 개의 네거티브 차지 전하 때문에 그 인산기 때문에 핵산이 RNA가 됐든 DNA가 됐든 엄청난 전하를 띠게 된 이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설파이드릴이라고 영어로 여기는 설파이드릴. 근데 한국말로 이것을 뭐라고 발음하는지 조금 약간 무서워요 발음을. 술피드릴 이라고 발음하는 데도 어디서 봤고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원어 그대로 설파이드릴이라고 이제 근데 이제 이것이 알코올과 비슷한 그러니까 OH기와 비슷한데 알코올기와 비슷한데 이 산소 대신에 산소는 넌 지금 잠깐 집어가서 쉬어 내가 대신 먹게 하는 이 황이 그 산소 자리를 대신하는 황과 산소는 사실은 같은 주기율표상에 이렇게 같은 컬럼에 위치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최외곽전자의 특성이 좀 비슷한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비슷한 사실은 성질을 보인다라고도 얘기를 약간 있는데 생물학에 있어서 이제 설파이드를 가지고 있는 요것을 그래서 설퍼는 보통 사이오라는 말로 영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이올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사이올 그룹 또는 설파이드 그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을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들이 몇 개 있습니다. 시스테인도 있고 이렇게 시스테인 하나만 있고요. 황을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은 또 물론 메사이온이 있지만은 그래서 이 시스테인이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이제 이황화 결합이라고 하는
단백질 3차 구조를 설명할 때 이 광화결합을 한번 소개를 해야만 돼서 요 설파이딜 그룹이 참여를 하는 화학결합인데 이것이 일종의 공유결합이면서 좀 특이한 공유결합입니다. 공유결합은 원래 파괴가 쉽지 않은 결합인데 이 공유결합은 두 개의 설파이딜 그룹이 참여를 해서 이루는 이 공유결합은 매우 파괴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이황화결합 때문에 설파이딜 그룹의 존재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 해서 그 정도가 여러 가지 다양한 작용기 중에서 최소한 그 정도는 좀 미리 소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고, 그 다음에 또 본격적으로 이제 이 고분자 물질을 살펴보기 전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이 그 고분자 물질을 합성을 하는데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의 화학결합, 이것을 이제 축합 반응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condensation reaction, 물이 빠져가는 겁니다. 물을 한 분자를 물 넣어 나가 해서 물 하나를 한 분자를 빼버리면서 그 둘 사이에 공유결합을 형성시키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공유결합의 일종인데 공유결합 중에서도 이렇게 물 한 분자를 둘 사이에서 빼버리면서 둘 사이를 연결시키는 이러한 공유결합, 이것을 이 condensation 영어로 또는 dehydration reaction이라고 이제 명명하는데도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말로 그냥 축합 반응. 그래서 생물학적 고분자 물질의 합성을 하는데 이것이 네 가지 종류의 고분자 물질을 우리가 살펴볼 거잖아요. 이것이 탄수화물이 되었던, 지질이 되었던, 아니면 단백질이 되었던, 핵산이 되었던, 사실은 그들을 이 생물학적 고분자 물질들을 이루는데 가장 공통성은 또 하나는 단위체라고 하는, 영어로 모노머. 이 모노머들을 줄줄이 엮어서 이것을 연결시켜서 하나의 중합체로 이루는 방식으로 이렇게 폴리머라고 하는. 그러면 이 중합체를 연결시키는 큰 물질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공장에서 뭘 하나 만들어 놓는 거는 그렇게 안 하고 큰 주형을 만들어서 주물로 찍어내도 되지만, 이 생물학에서 그런 고분자 물질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언제나 이렇게 작은 단위 물질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연결시켜서 중합체를 이루는 방식으로 이렇게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또 한 일반적인 공통성이고, 그 중합체를 만드는 단위체로부터 만드는 연결시키는 화학 반응이 모두 축합 반응의 형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공유결합의 일종이라는 얘기는 이미 했고, 그래서 그 축합 반응을 묘사를 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위체가 여기 모노머 단위체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두 개의 모노머 단위체를 두 개를 연결시키고 싶다. 그래서 두 개로 이루어진 이제 일종의 중간 단계의 중합체를 만들 때 이렇게 한쪽에 있는 OH 수산기와 하이드록실기와 또 다른 한쪽에 있는 수소가 두 개가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물로서 빠져나가면서 그럼 둘 사이를 이어주는 화학결합이, 공유결합이, 이것을 축합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자, 한 번 더 할까? 재밌는데? 그럼 또 다른 단위체가 여기에 있는 요 OH기와 수소와의 연결로 인해서 이렇게 또 연결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서 훨씬 더 큰 그러한 중합체를 형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배터리 전원 연결을 이쪽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되돌리기시다. 환불은 어떻게 해요? 나 마음을 변심했어. 단순 변심에 의해서는 환불이 안 됩니다만은 정환불을 하고 싶으면 이걸 뽀개면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뽀개요? 물을 가져갔잖아요. 그럼 가져가신 물만, 영수증만 가져오시면 돼요. 라는 식의. 이 물을 다시 가져와서, 그 축합 반응에 의해서 발생된 공유결합을 파괴시킬 수가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이름을 지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물을 가지고 분해를 시킨다라는 하이드롤리시스, 그래서
가수분해라고 이름을 지으면 됩니다. 그래서 축합 반응에 의해서 합성된 요 고분자 물질을 분해시키는 요 반응이다. 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런 고분자 물질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을 물을 여기다가 하나 얻으면서, 물론 이거 저절로 이렇게, 이거 물론 가수분해는 ATP가 사실은 ATP가 ADP로 변하는 것도 사실은 가수분해의 일종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저절로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나 거의 대부분의 가수분해 작용, 이거 이화 반응이긴 하지만 효소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고, 효소가 특별한 가수분해 효소가 있어야지. 이건. 그래야 물 하나 어디서 물 한 잔 길어와서 부셔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방출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화작용이니까 에너지 방출될 것이고, 다시 말해서 아까 그 되돌리는 그 축합 반응에서는 에너지를 주입을 해야만 되는 동화 반응일 것이고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얘기를 하고 모든 탄수화물과 지질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볼 예정인데, 이것은 이미 1시간이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것을 살펴봐야 되겠죠.